이번 시간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 개별 변경사항, 그리고 연합회 세 가지 종류에 대한 관련 내용들, 마지막으로 정관 기재사항 구분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 주사업 유형 및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법 제9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사업으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고, 주사업은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사업 유형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고용형,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 증진형으로 나눠집니다. 각 주사업 유형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사업형의 경우는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정 지역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지역사업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취약계층 고용형은 모두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인데요. 이는 특히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의 유형을 따라 우리 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입니다.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의 경우 취약계층에게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련한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취약계층 고용형의 경우 사회적 기업법에 따른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고용 비율 혹은 취약계층에게 인건비를 어느 정도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관련 유형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위탁사업형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얼마만큼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주사업이 위탁사업형으로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공익 증진형은 위의 네 가지 유형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공익 증진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예외적인 요건 중에 하나로 규정되었습니다. 주사업 유형 결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을 어디로 선택하느냐입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소관중앙행정기관을 어디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정관상 주사업의 적용 법령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소관중앙행정기관이 됩니다. 근데 주사업이 여러 개이고 그 주사업들이 각각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비중이 큰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소관중앙행정기관으로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다만 유의사항이 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사업 적용 법령 및 사업 목적을 고려하면 사실 사업 내용이 나눠져 있더라도 큰 차원에서 같은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 사업으로 보고 소관중앙행정기관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요. 반려동물 인식 개선 사업을 주목적으로 해서 출판, 홍보, 미용 사업을 계획한 경우에 출판, 홍보, 미용의 각각의 사업 비중을 살펴보고 그 중에 비중이 큰 곳을 소관행정기관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주 사업 목적인 반려동물 인식 개선과 관계되는 법령을 관할하는 부처를 중앙행정기관, 소관중앙행정기관으로 보고 그 중앙행정기관이 관련
협동조합을 관할하게 됩니다. 사업 유형별로 소관중앙행정기관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사업경과 기타 공익증진형의 경우 수입 지출 예산서상 주 사업비 지출 비중이 가장 큰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이 되겠고요.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의 경우 사업계획서상 서비스 제공 비율을 보고 가장 제공 비율이 큰 관련 중앙부처가 소관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고용형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 인원 혹은 인건비 지출 비중이 어떤 사업 유형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사업 정관상 어떤 사업에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가장 비중이 큰 사업을 관할하는 부처가 소관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탁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중앙행정기관이 됩니다. 혼합형은 선택한 주 사업 유형 중에 가장 비중이 큰 유형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이 되겠습니다. 설립인가 신청 서류 접수 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담당자는 협동조합 행정 시스템에 신청 내용을 즉시 등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접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기관에 이송하도록 합니다. 인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 실제 판단 시 소관 행정기관의 담당자랑 우선적으로 협의한 이후에 공문으로 이송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반려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어디인지 여부가 신청 접수 이후에 많이 다툼이 있었고 이후에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일률적으로 안내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지침에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설립인가 신청 이후에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합동조합들이 정관 변경을 신청할 경우에 소관행정기관은 정관 변경 인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인가 신청 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정관 변경 인가 여부 또는 처리 기간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요. 이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청 이후 10일이 만료된 기한 다음 날부터 정관 변경이 인가된 것으로 간주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합동조합 같은 경우 정관 변경만 인가를 하는 것이고 기타 다른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인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증 내용이 변경이 되어서 해당 기관이 설립 인가증을 변경해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처에 공문으로 변경 내용에 대해서 통지하고 이를 통지받은 소관부처가 설립인가증을 재발급하는 것으로 정관 변경이 아니더라도 다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은 사회적 합동조합 고유의 사업입니다. 이는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의 기본 원칙에서는 예외적인 케이스인데요. 사회적 협동조합의 공익적인 목적을 고려하는 한편 사회적 협동조합의 운영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규정된 내용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을 정관에 명시하고 관련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조합 내에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요.
다만 소액대출 상호부조 사업은 필수 사업은 아니고 수행할 계획이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만 하실 수 있는 선택적인 사업입니다. 소액대출은 조합원이 긴급히 필요한 생계비 등을 신용대출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만 한도가 있는데요.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 한도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만 소액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소액대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정관상 기타 사업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대출 자격, 1인당 대출 한도, 대출 이자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에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상호부조 사업은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 각각이 낸 상호부조 회비를 적립금으로 해서 그 적립금 한도 내에서 조합원에게 일정 사유가 생긴 경우에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조합원이 낸 회비를 운영한다는 점이 좀 특이사항이고요. 출자금 또는 차입금 등 다른 조합의 재산을 가지고 기금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소액대출 사업과 마찬가지로 정관상 기타 사업으로 반드시 명시하셔야 하고요. 소액 상호부조금의 지급 사유 혹은 한도, 지급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감독 및 설립 인가 취소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감독 사유는 기본법 제11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립 인가 및 절차가 법령상 적합한지 여부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요. 협동조합 기본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사업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담당자가 해당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또한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활동을 조사해서 실제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업무의 시정 혹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5인 미만으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리고 정기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해서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마지막으로 주사업 및 협동조합 필수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해서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활동이 수행되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업무의 시정 조치 및 그 다음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독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설립 인가 취소는 크게 재량사항과 의무사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주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혹은 1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업무 수행을 안 한다든지 하는 사유 등으로 인해서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또한 설립인가 기준 자체가 미달하게 된 경우, 마지막으로 설립 등기 기한 내에 설립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소관중앙행정기관 장의 판단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의무사항도 있는데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외에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그리고 이종협동조합연합회라는 세 가지 종류의 연합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연합회의 특징과 그리고 공통점, 차이점 등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설립신고 및 인가, 경영공시 관련 사항입니다. 설립신고 및 인가는 협동조합연합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설립신고를,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인가 신청을 함으로써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 연합회의 세 기관 모두 기획재정부가 관할하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신고설립 및 인가기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연합회는 일반 협동조합과 같이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로 설립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발기인수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협동조합연합회와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는 일반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상 일반 협동조합이 3법인 이상 모여야 하고, 반면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는 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이 3법인 이상 모여야 하는데 비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개별법에 따른 신협, 생협 등이 5법인 이상 모였을 때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영공시는 협동조합연합회만 의무가 아니고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의무사항입니다. 법인격, 법정적립금, 배당 등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연합회는 일반 협동조합과 같이 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 협동조합 같이 비영리법인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설립 단계에서 당사자들의 선택에 따라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는 법정 적립금, 배당, 자녀 재산 분배에 있어서 일반 협동조합과 같이 이렇게 규정이 되는데요. 반면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와 같이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자녀 재산 분배나 배당에 있어서 비영리 법인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는 법인격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의 구성을 따르든지 혹은 사회적 연합회의 구성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출자 한도 및 의결권 및 선거권은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모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회원 1인당 출자 한도는 협동조합과 다르게 총 출자자 수의 40% 이내에서 출자가 가능하고요. 의결권 및 선거권은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1인 1표의 원칙을 준수하는 데 반해 연합회들은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이 정관에 따라 차등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관에 그 기준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한편 대리인 행사가 불가한 점도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과는 다른 측면이겠습니다. 사업은 협동조합과 같이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가능하고, 다만 회원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상담 및 교육 훈련, 사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사업은 필수 사업이고요. 일정 요건을 갖춰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사업도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안내하고 있던 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역시 협동조합 정관 예시라는 제목으로 다른 포맷으로 안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관 예시가 어떤 구성 방법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협동조합 홈페이지 자료실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 정관 예시는 협동조합 기본 법령의 내용을 바탕으로 크게 4가지 기준으로 내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협동조합 정관 예시에서 법으로 표시된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협동조합 기본 법령 및 사업수행 관련해서 다른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일단 정관에 규정한 다음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물론 법령사항은 정관에 규정하지 않아도 법에 따라 규율되기 때문에 무방하지만 만약 정관에 규정할 경우에는 법령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관 위임 사항입니다. 정관 위임 사항은 협동조합 기본법령에서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으로 정관 필수 기재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협동조합 정관 예시에서는 음영으로 표시하여 보다 한눈에 구분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일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정관에 규정하도록 정관 본문 또는 유의사항에 표시하였고요. 일정한 기준 없이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협동조합 운영 원칙에 맞게 조합원들의 의사를 토대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 없이 이렇게 정관에 위임한 경우에는 관련된 내용만 포함하고 있으면 무방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일정 기준을 위반해서 규정한 경우에는 정관의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권고사항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는데요. 권고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하진 않지만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및 그리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재를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유의사항의 권고사항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에 규정하지 않아도 법이나 정관 위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업무 수행하실 때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은 설립 이후 협동조합 운영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4가지 구분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협동조합 정관 예시에서는 협동조합 정관에 들어가야 될 여러 사항에 대해서 규율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업무를 수행하실 때는 음영 표시된 내용을 위주로 해서 협동조합 정관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협동조합 변경신고 관련 사항 및 정관 기재 사항에 대해